저는 30년차 한의사이자 여성으로 살아온 조은정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로 한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겉보기엔 다정해 보였지만 아내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원장님 남편이요. 그날 이후로 절 안 봐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단 한 번이 잠자리 이후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관계 직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그 모습에 아내는 자신이 욕망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였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부부는 서로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끝났어도 관계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 단 한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찢을 수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부부에겐 육체적 만족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날 밤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1가지를 경험담과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평생 쌓아온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실 거죠. 공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료실에 오신 68세 아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제는 그날이 무서워요. 남편이 침대에 눕기 전 꼭 마늘 족발을 먹고 오신다는 겁니다. 입을 맞추기도 전에 숨쉬기도 괴롭다고요. 그날의 설렘은 시작도 전에 사라지고 몸은 식고 마음은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망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입니다. 특히 관계 전 몇 가지 행동만 피했어도 사랑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었죠. 첫 번째, 매운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늘, 양파, 떡볶이 불닭 먹는 동안은 좋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냄새는 물론 장에 가스가 차서 관계 도중 갑자기 푸슉하는 소리라도 나면 그날 밤은 웃음도 사랑도 다 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엔 이 문제로 성관계를 피하게 된 부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생 생각해서 잠자리 전에 음부 제모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요, 59세 김은아 씨는 제모하고 바로 관계했는데 그날 이후 피부가 붓고 가렵고 병원까지 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관계 직전 제모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모 직후의 피부는 작고 보이지 않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상태로 마찰이 생기면 균이 침투하고 염증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한 명의 사례자 65세 이종혁 씨, 아내랑 분위기 좀 내볼까 싶어 와인 반병 마셨는데 결과요,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내 눈빛은 차갑고 그날 이후 두 분은 6개월째 잠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술에 기대지 마세요. 과음은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남녀 모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합니다. 술 한잔하면 괜찮겠지는 오히려 후회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60대 이상 중 약 복용하는 분들 많죠. 특히 알레르기야 콧물 때문에, 가려움 때문에 드시고 관계에 들어가셨다가 너무 아파서 도중에 멈췄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항히스타민제는 관계 전에 피해야 합니다. 이 약은 질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삽입 시 통증 심하면 상처까지 남깁니다. 왜 이리 아프지라고 느껴지면 약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 타이밍을 망치는 건 특별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무심한 준비 부족입니다.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 환경의 준비까지.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관계 전부터 배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잊히지 않는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날 밤 68세 김미선 씨는 드디어 남편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오랜만에 맞잡은 손 낯설지만 따뜻했던 눈빛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던 그 순간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없이 냉장고에서 꺼낸 생크림을 그녀의 가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멈춰버린 숨 얼어붙은 표정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다시 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 중 허락 없는 퍼포먼스는 공격입니다. TV에서 본 적 있다고요. 연애 초반에는 괜찮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년 이후의 성관계는 섬세한 정서가 핵심입니다. 놀람은 설렘이 아니라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이 포함된 음식물을 신체에 바르는 행위는 피부 자극은 물론 질염 가려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크림꿀 초콜릿 절대 입이 아닌 곳에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온도가 달라지는 순간은 말 때문입니다. 60대 중반 이윤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그는 계속 묻다군요. 좋아 느껴져 괜찮아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지만 나중엔 마치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몰입된 순간은 질문이 아니라 관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숨결의 리듬 몸의 떨림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 대신 아프진 않아, 괜찮아 대신 편안해 이 질문 하나가 사랑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애무는 기술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67세 윤정식 씨는 젊을 때 보던 영상들처럼 따라해봤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전 아내에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날 분위기를 망치는 건 큰 실수보다 작은 무례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이 틀리면 사랑은 멀어지고 기억은 상처로 남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흥분보다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단 3초의 무례가 30년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클라이맥스에는 기술이 아닌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그는 내게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담요를 끌어당기고 코를 골며 잠에 들었죠. 68세 나현숙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제 몸만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애무도 키스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끝나자마자 등을 보이고 자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내가 여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관계 후 바로 잠드는 행동은 이별을 예고합니다. 물리적으로 지쳤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방치당한 느낌은 여성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여성은 관계 후 여전히 감정의 파도 위에 있습니다. 그때 남성이 잠으로 도망치면 그녀는 사랑이 아닌 이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를 건네세요. 허리를 감싸 안고 괜찮았어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없이 안아주는 포옹이 그녀에겐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두 번째 관계 후 바로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행동은 무례로 남습니다. 61세 이지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샤워하러 달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불결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위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도망치듯 씻으러 가는 모습은 상대에게 깊은 상실감과 불쾌감을 남깁니다. 이때에는 둘이 함께 씻으세요. 욕실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 서로의 등을 닦아주는 손길은 의외로 사랑을 훨씬 오래 남깁니다. 세 번째 마무리를 안 하면 관계도 남지 않습니다. 64세 윤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것만 닦아요. 저는 그냥 이불 위에 그대로 남겨진 채 왜 그럴까요? 전 그 순간마다 자존심이 무너져요. 이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배려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몸을 닦아주는 행위는 그날의 마지막 애정 표현이자 가장 깊은 배려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상대의 몸에 남은 흔적을 말없이 닦아주세요. 수건 하나로 전해지는 존중이 평생의 사랑을 바꿉니다. 관계의 끝은 잠들거나 등을 돌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마무리입니다. 좀 더 잘해봐. 63세 정미자 씨는 그날 이후 남편을 피해 잠을 잤습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그 말 한마디. 좀 더 잘해봐. 그 말 속에 담긴 건 실망조소 평가 그리고 넌 부족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잘해봐는 격려가 아닙니다. 인격의 부정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존재를 하룻밤의 기술로만 판단하겠다는 무례입니다. 성관계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모든 표현은 서툴러도 괜찮은 감정이어야지 비교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68세 김윤정 씨는 더 깊은 상처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날 남편이 물었어요. 내가 몇 번째야? 저 그 질문 듣고 진짜 숨이 막혔어요. 두 번째 내가 몇 번째야는 불안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과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질문은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과거를 들추고 비교하고 조롱하는 폭력이 됩니다. 더 깊은 상처는 이런 말에서 옵니다. 야동 좀 보고 배워. 왜 이렇게 못하냐? 넌 도대체 뭘 했던 거야?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건 폭행입니다. 감정의 폭행 세 번째 평가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완벽한 성적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여자로서 남자로서 존중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아프지 않았어 라고 물으세요. 그 질문 하나에 여자는 배려받고 있다는 위로를 느낍니다. 그게 그녀를 다시 이 침대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관계 후에 남는 건 몸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자존감을 세우고 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의 말 한마디로 다시 여자일 수도 있고 평생 꺼내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69세 윤미경 씨는 한여름밤 남편과의 관계 후 곧장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위생에 예민했던 그녀는 매번 관계가 끝나면 비누 거품을 가득 묻혀 자신의 생식기를 닦았다고 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깨끗이 하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부터 따끔거리고 냄새가 심해졌어요. 진료를 받으러 온 그녀는 질내 염증과 균총 파괴로 인한 심각한 질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비누로 씻는 습관은 생식기를 망칩니다. 비누는 염기성 세정제로 질 내부의 산성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우리 질은 pH를 스스로 조절하며 외부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정기관입니다. 하지만 비누로 닦는 순간 그 보호막은 찢기고 가려움, 통증, 냄새, 염증이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두 번째, 관계 후 곧바로 씻는 습관 자체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장은호 씨는 관계 후 생식기를 차가운 물로 바로 세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불쾌감이 싫어서요. 하지만 그녀는 잦은 방광염과 소양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차가운 자극, 급한 세척 그리고 반복되는 과잉위생, 이 모든 게 몸을 위한 게 아니라 불안의 대처법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위생은 내 몸의 언어를 믿는 것입니다. 전문의 레슬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입에 넣지 못할 것을 질 주변에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질은 자정작용을 가진 민감한 기관입니다. 씻기보다 보호가 먼저입니다. 따뜻한 물로 외음부만 부드럽게 헹구세요.
절대 비누 바디워시 물티슈 알코올 스프레이 사용 금지 냄새가 걱정된다면 병이 아닌 자연의 회복력을 먼저 의심해 보세요. 관계를 망치는 건 삽입도 기술도 아닙니다. 그 후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몸을 무지하게 다루느냐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오. 그 신호를 듣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68세 오윤정 씨는 그날 이후로 남편 이손을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났을 땐 나는 아직도 사랑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등을 돌렸고 아무 말 없이 잠들었고 나는 혼자 그 자리에 남겨졌어요. 관계는 끝났어도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관계 후에도 여전히 감정의 여진 속에 있습니다. 그 떨림, 여운, 안도, 혼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있을 때 남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건 마치 너와 함께였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69세 이순자 씨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는 모습을 보며 난 정말 벽지처럼 느껴졌어요. 그 공간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이 무심함은 배신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관계 후의 태도는 성관계의 기술보다 100배는 더 깊은 기억을 남깁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은 가장 벗겨진 감정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무심함은 몸을 허락한 내 선택마저 후회하게 만듭니다. 정서적 단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틀고 그대로 잠드는 그 모든 무심함은 당신이 사랑을 망치는 비언어적 선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해결법은 한마디 손을 잡고 천천히 숨을 맞추며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단 5초의 진심이 그녀에겐 평생 남을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관계란 육체의 절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파도를 건너 마음의 해안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혼자 떠나버렸을 때 그녀는 그 바다 한가운데 조용히 길을 잃습니다. 부디 그 바다에 혼자 두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건너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을 망치는 건 대단한 잘못이 아닙니다. 등을 돌린 무심함 씻으러 달려간 뒷모습 비누 거품에 갇힌 무지 그리고 단 한마디의 상처 그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오랜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부부를 진료하면서 이 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생활은 건강의 일부이자 관계의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몸의 반응보다 감정의 배려가 먼저입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사랑은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관계의 여운을 어떻게 채워주는 지가 그날의 만족을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떠올려지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짧은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실수들 당신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행동을 고쳐야겠다. 나는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저는 늘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